연산군 일기 29권 연산 4년 5월 23일 모 두번째 기사 1498년 명홍제 11년 예조 판서 박안성이 아뢰기를 신은 보건대 견성사가 능실과 너무도 가깝기 때문에 전일에 아뢰었기에 만약에 철거를 못하겠으면 먼 곳으로 옮겨 지어야 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 덧자온 이유생 조방언의 상서에 대신이 주상의 뜻에 영합해서 앞장서서 그렇게 만든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반드시 신을 지적한 말일 것이니 참관대 사피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비록 사람을 선택해서 대간으로 삼았다 할지라도 역시 실현할 때가 있는 법이다. 더구나 서생들은 한갓 서책만을 들어서 말하는 것이니 무슨 혐의가 있겠느냐 하였다. 연산군 일기 29권 연산 4년 5월 24일 기미 첫번째 기사 의금부가 아뢰기를 삼가 듣자오니 대가는 신등에게 김영우의 주의를 결단함에 있어 사정을 두고 유를 썼다고 논한다고 합니다. 신등이 영우와 친척이 아니오 얘 친구도 아니온데 무슨 사정이 있으리까 하니 헌납 최형하니 아뢰기를 영우가 범한 일을 가지고 금부에서는 공과 사로 나누어 작은 죄를 사로 하고 큰 죄를 공으로 하였으니 그 유를 쓴 것이 그러옵니다. 참가대 고쳐 조율하게 하옵소서 하였다. 연산군 일기 29권 연산 4년 5월 24일 기미 두번째 기사 신준 강기소는 신준을 고양군 겸 지경련사로 강기손을 사헌부대 사원으로 권건을 병조 참판으로 삼았다. 기손이 대사원이 되어 사옥에 참국하고 좌우가 더불어 말하기를 내가 승지가 되었을 적에 정한 이주가 아뢰기를 성종은 우리 임금이다 하였으니 그 말이 놀랄만하다 하였다. 이었고 왕이 명하 이주를 공문하였는데 기손의 말한 바와 같았다. 연산군 일기 29권 연산 4년 5월 25일 경신 첫번째 기사 유자강이 호적은 3년 만에 한 번씩 고친다는 법을 개정하려 하여 상사하였는데 그 대략에 호적의 법은 백성 수요와 노약을 알려는 것뿐인데 지금 3년에 한 번씩 호적을 하면 전형과 4개가 서로 연달아서 끊어지지 않아 다 할 날이 없을 것이므로 백성들이 폐해받음을 괴롭게 여길 것이오니 비록 6년에 한 번 호적을 하고 9년에 한 번 호적을 하더라도 백성의 수요와 노약을 어찌 알 수 없겠습니까? 하였는데 지평 신복이가 재상 한 사람의 사견으로서 예법을 번거롭게 고쳐서는 아니 된다 하니 왕은 의정부로 하여금 수의하게 하였다. 좌창성이 극돈이 의논드리기를 대전의 법은 진실로 고쳤으면 아니 되오나 만약 전하께서 이 폐단을 생각하여 혹 임시하여 기한을 물리는 것은 대전의 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백성의 폐해도 조금 제거될 것입니다. 하니 왕이 좇았다. 그 후 호조판서 박승질이 아뢰기를 근자의 이 극돈이 호적의 폐단에 대하여 의논하기를 혹 임시하여 기한을 물릴 수 있다 하였는데 신은 거기 생각하건대 금년의 바로 호적을 하는 식년이라 각 관에서 이미 소용될 잔물을 수집했을 것인데 이제 와서 정지하고 다음 식년으로 기간을 물린다면 이 수집된 물건을 형생상 물리기가 어려울 것인데 장차 어떻게 처리하오리까? 또 유자강이 의논들인 호적의 기간을 물리는 것과 남징의 폐해에 대해서는 청컨대 별도로 과제를 세워 검하도록 하시옵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금년에는 예전과 같이 호적을 고쳐 만들고 그 식년을 물리는 것과 금제 문제는 아랫바에 의하여서 시행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29권 연산 4년 5월 28일 개회 첫번째 기사 대간이 경년에 납시기를 청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큰 병을 앓은 뒤로 더위가 두려워 지난밤은 선을 했는데도 편히 자지 못했다. 너의 말에 따라 애써 경연에 나갔다가 만약 더위에 감촉되어 병이 더하게 된다면 너는 장차 어찌하겠느냐 하였다. 연산군 일기 29권 연산 4년 6월 1일 병인 첫번째 기사 명하여 최말동의 주의를 경감하여 서울의 역군에 속하게 하였다. 대사한 강귀손 등이 아뢰기를
최말동은 범한 바가 를 형장 한 대로 때리기 전에 모두 자복하였으며 또 옥중에서는 제멋대로 형태를 풀었으므로 본부에서 법에 의해 조율한 것입니다. 지금 말감을 명하심으로 신등이 논계하였는데 도리어 전교하시기를 국가를 너희들이 국가로 삼으려느냐 하시니 신등이 지게 있기가 미안합니다. 사피하겠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말동이 범한 세 가지 일이 모두 미세한 죄가 아니냐. 경등이 국가라고 이르는 것은 말동의 죄를 내가 이미 감등하였는데 경등이 전과로서 죄주려 하기 때문이며 옛날 동탁의 일을 들어 말한 것은 동탁의 마음가짐이 편백하고 완고하여 자기만을 옳다고 여기고 당시 임금은 암약하다고 여기다가 마침내 위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른 것이다. 빨리 지게 나아가도록 하라 하였다. 귀선등이 다시 아뢰기를 성종조 때에 이후 종생이 방을 길거리와 골목에 붙여 이 등량을 비방하였는데 이는 익명서이기 때문에 법에서는 본시 사실로 취급하지 않게 되어 있으나 성종께서 대상이 조정의 기강을 능멸하는 것을 노엽게 여겨서 중형에 처하려 하셨는데 그 당시 대감과 시정이 사실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여 단지 관계로 종령만을 하고 말았으니 이로써 보면 말동의 죄를 감속한다는 것은 더욱 부당합니다. 또 동탁의 일을 끌어다가 신등에게 비유하신 것은 신등은 주상께서 실현하신 것으로 여기옵니다. 어찌 성명의 치하에서 동탁과 같은 일이 있으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말동이 종생 같은 유가 아닌데 경등이 그가 큰 부자이기 때문에 미워서 죄를 가려한 것이다. 전조의 말기에 구름과 안개가 사방으로 꽉 찬 채 혹 20일이 지났고 혹 지진도 있었으니 이 어찌 아름다운 일이라 하겠느냐 하니 귀손등이 다시 논하기를 종생이 한 재상을 비방했는데 성령께서 율 이외로 죄 주신 것은 진실로 기간과 풍속을 중히 여기신 때문입니다. 지금 말동이 부상대고로서 국헌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므로 당연히 율에 의해 주의를 바르게 다스릴 뿐이며 전조의 운모와 지진의 변개는 임금이 약하고 신하가 강성하여 그러한 것이니 하늘의 오늘의 비교서 말할 바는 아니옵니다. 형과 상은 임금이 그것을 믿고서 나라를 다스려 나가는 것이니 신하들로 진실로 마땅히 법을 쥐고 흔들리지 아니해야 하온즉 창건대 조상께서는 허심하여 받아들이소서 하였으나 왕은 듣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말동은 귀척도 아니고 원혼도 아니며 하나의 미천한 사람이온데 주상께서 이렇게 비유하시니 임금으로서 지나친 처사가 이보다 큰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신들은 말로 책임을 삼고 있으므로 비록 죽더라도 피하지 않을 터인데 어찌 뇌정의 위험에 좌절되어 할 말을 못하리까? 하니 어서를 내렸다. 경들의 생각이 너무도 교구하여 말아도 될 일을 상기도 결단하지 못하고 여러 말을 끌어 안으로는 골증을 소홀하게 하고 밖으로는 가난한 말을 거부한다는 소문이 드날리니 이는 아름다운 일이 아니다. 내가 즉위한 이후로는 논박이 없는 날이 없으니 먹어도 맛이 달지 않고 누워도 잠이 들지 아니한다. 마음이 이미 이와 같으니 병인들 어찌 나지 않겠느냐. 지금 개한 바에 있어서는 무사람의 말이 한결같으니 형세가 기울어져 지탱하기 어렵게 되었다. 신하가에서 임금을 이기려는 기풍이 이미 이루어졌으니 임금과 신하가 서로 화평하는 습속은 점점 끊어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마지못해 계한 바에 따른 것이니 말동을 다시 정력하도록 하라 하였다. 왕이 사관을 보내어 죄수들을 심사하게 한 것은 참으로 죄수를 불쌍히 여기어 그런 것이 아니라 말동의 청을 이미 받아들였으므로 녹수로서 석방하려는 것이었다. 녹수는 죄수를 감형하는 것을 말한다. 연산군 1개 29권 연산 4년 6월 3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작물죄를 범하고 도망가 있는 곽치의 아들 곽계형이 상하나의 아비의 원통함을 호소하니 선교하기를 남의 자식으로서 아비를 위하는 정의야 당연히 이르지 않는 바가 없어야 하겠으나 이미 노간이 되었으니 수리하지 말라 하였다. 연산군 1개 29권
연산 4년 6월 5일 경우 첫 번째 기사 상옥은 이화와 평시서 직장 양윤의 구타 사건에 대한 내용. 상옥은 이화가 평시서 직장 양윤의 머리털을 끌어잡고 그 이마를 치며 말하기를 너는 어느 놈의 자식이기에 감히 나의 기생집에 오는 것이냐 하자 양윤은 말하기를 나는 바로 검상 장순손이다. 너가 어찌 감히 이렇게 하느냐 하니 이화는 말하기를 나는 바로 선정하는 이 지방이다. 어찌 검상 따위를 두려워하겠느냐 하여 서로 구타하기를 말지 아니하다가 이스케스야 거쳤는데 사원부에서 이 사실을 풍문으로 듣고 기생을 잡아다가 고문하니 기생이 일일이 진상을 공수를 했다. 그러자 양윤, 이화 등이 상언하기를 청컨대 의금부 옥에 나가 변론을 하겠습니다 하니 왕이 조쳤다. 지평 안팽수가 아뢰기를 본부가 지금 국문을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까닭없이 다른 사로 옮기겠다는 것은 반드시 법사가 끝까지 신문하여 진상을 얻을 것이 싫어서 면하는 길을 구하려고 이와 같은 기망의 상언을 한 것이오니 청컨대 옮기지 말고 국문을 끝마치게 하소서니 전교하기를 건부는 조옥이라 역시 율관도 있으니 그대여 다시 옮길 것이 있겠느냐 하였다. 연산 근일기 29권 연산 4년 6월 6일 신미 첫 번째 기사 지평 안팽수가 월산대군의 종인 돌산을 국문하게 할 것을 청하다. 안팽수가 아뢰기를 월산대군 부인 박씨가 도성안의 사부집 부녀들을 모아 흥복사에서 관등놀이를 하면서 여성들과 뒤섞여 거처하는 등 크게 풍교를 무너뜨렸으므로 본부는 고양군에 명하여 저의 중을 잡아 보내라고 했는데 대군의 집종 돌산이 관에서 차송한 사람을 몽둥이로 때려 쫓고 그 중을 빼앗아 갔으니 그 세력을 믿고 스스로 방자하고 법사를 경멸한 짓이 너무 심하므로 금방 돌산을 잡아다가 형장신문을 하는 중이온데 박씨의 상언으로 인하여 명하여 국문을 말라 하시니 심히 불가합니다. 청컨대 국문을 끝마치게 해주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29권 연산 4년 6월 11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연산군 일기 29권 연산 4년 6월 11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조참을 받았다. 왕은 중국에 가는 사신에게 명하여 중국 물건을 많이 사가지고 오게 하였는데 그 값이 면포 4만 3천여 필에 달하였다. 아이고야. 의정부가 아뢰기를 진주등석은 본시 놀이개에 불과한데 중국에서 구하여 사드린다면 중국 사람이 듣고 볼 때에 어떻다 하오리까. 더구나 지금은 사치를 검단하는 때이므로 이러한 등속의 물건은 사와서는 단연코 아니되옵니다 하였으나 왕이 들어주지 않았다. 아이고야. 연산군 일기 29권 연산 4년 6월 13일 무인 첫 번째 기사 호문관 부작 유빈이 차자를 올리기를 성종께서는 어린 나이에 경학의 뜻을 독실히 두어 비록 깊은 겨울 성한더위라도 잠시도 패하지 않으셨는데 지금 전하께서 저기하시어 뜻을 계승하시니 비록 창잠을 즐기는 것이라도 능히 말 수 없거늘 하물며 학문을 부지런히 해서 만세 치화의 군분을 개척하는 것이미겠습니까? 접대 하교하여 이르시기를 더운 철에는 경련을 철거해야 하겠다 하였사온데 극이 생각하오면 6월 7월 살이가 비록 더운 철이라 말하지만 아침에는 밤 기운이 흩어지지 아니하오니 바른 선비를 가까이 하시고 바른 말을 들으시면 마음이 씩씩하고 기운이 숙연하여 좋게 더위를 잊을 수 있사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어찌 일찍이 말하지 않았느냐. 경등이 성종의 고사를 끌어다가 말하는 것은 미편할 듯하다. 무릇 사람이 천재의 기운을 받을 적에 강약이 다르다. 나는 못 이겨서 경연에 나가지 못하는 것이다. 창잠은 창포로 담그는 김치를 말한다. 연산 군일기 29권 연산 4년 6월 14일 김효 첫 번째 기사 사직서 제조 노사신 그 수영이 아뢰기를 사직의 담장이 건국 초기에 쌓은 것이라서 모두가 낮고 묻어졌으며 수축하여야 하옵니다. 또 담장 밖에 사는 사람들이 담장과 연대어 집을 지은 자가 있어 너무나 쓸만한 듯 하오니 아울러 철거하게 없어서 왕은 가하다고 전교하였다. 연산군 일기 29권 연산 4년 6월 15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여러 대신들이 논의한 사치검제 절목의 내용. 예조가 아래인 사치검제 절목을 명하여 의논하게 하니 노사시 노세겸 정문영 한치영 이극돈 성준 이세자 박안성 홍기달 노공필 이계동 박승질 조익정 김재신 권건 권경우 등이 의논하기를 제1조 의복에 대해서는 유생은 초의 교기 교직을 검하며 사족이 아닌 자는 벼슬이 있고 업고를 막론하고 초주의 교기 교직을 검하며 별감 중금은 차비하는 날은 금하지 말고 나머지는 예전대로 할 것이며 2. 의복의 염색에 대해서는 당 하관은 대홍의 것을 금하고 유생도 아우러 자색을 금할 것이며 제3조 가세에 대하여는 대전에 이미 차등을 두었으니 아래로 예전대로 아울러 예전대로 할 것입니다 하였고 정문영 성준 이사자 홍기다른 의논드리기를 중립의 검제는 예조에서 아랫바에 이해할 것이며 제4조 이음의 검제는 대전에 실려있으니 예전대로 할 것이며 제5조 주문이 끄는 세수에 하니 거행하지 말 것이며 제6조 갓것은 예조에서 아랜대로 하고 은장 도자는 단지 서민에게만 금할 것이며 제7조 화사패는 대전에 이미 검령이 실려 있으니 예전대로 할 것이며 제8조 초구는 예조가 아랜대로 할 것이며 제9조 좌자 말과 면사는 거행하지 말 것이며 제10조 원삼 단장인은 거행하지 말 것이며 제11조 상고와 서민 부녀가 살아 능단을 함부로 입는 것은 예조가 아랜대로 하되 다만 온 집안을 변방으로 옮긴다는 것은 과중하니 범한 자는 율문에 이해할 것이며 제12조 각관의 사라와 능단으로 만든 장막과 유 안석과 유계안은 예조가 아랜대로 할 것이며 제13조 안식에 대하여는 대전에 이미 차등을 두었으니 거행하지 말 것이며 제14조 관가에서 준비하고 맞는 전송하는 절차는 예조가 아랜대로 할 것이며 제15조 신속인을 지막하는 것은 이미 검령이 있으니 다시 새 법을 세울 것이 없고 사업으로 하여금 거듭 밝혀서 통절하게 검하게 할 것이며 제16조 유밀과와 금은 그릇과 청화 백작이 행과반에 대하여는 대전에 이미 검제를 두었으니 사업으로 하여금 거듭 밝혀 통절하게 검단할 것이며 제17조 유분계안은 거행하지 말 것이며 제18조 가사에 대한 제도는 대전에 이미 금령이 있는데 온 집안을 변방으로 옮긴다는 것은 과중하오니 사업으로 하여금 거듭 밝혀서 통절하게 검단하고 아울러 서인의 집은 단청을 검단하도록 할 것이며 제19조 혼인에 있어 범금하는 것은 이미 검령이 있으니 사업으로 하여금 거듭 밝혀 통절하게 검단할 것이며 제20조 왕의 자녀의 길례에 대해서는 예조가 아랜대로 할 것이며 제21조 상고나 서민이 대착 제극을 벗는 것은 세세하오니 거행하지 말 것이며 제22조 부녀의 교자 병교자는 예조가 아랜대로 할 것이며 제23조 상고의 무리가 아전들과 결탁하여 계의를 만드는 것은 예조가 아랜대로 하되 다만 당부의 관운을 파직시켜 내쫓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오니 쓰지 마소서 하였다. 의논이 들어가니 궁중에 보류하여 내리지 않고 전교하기를 자세히 보아서 결정하겠다 하였다. 종립은 말총으로 만든 립이다. 이 음은 귀를 덮은 방한용 모자이다. 초구는 담비 가죽으로 만든 외투이다. 면사는 너울이나 즉 흑색의 엷은 깁으로 만들어 여자가 나들이 할 때 머리에 쓰는 것을 말한다. 안석은 기대는 것이다. 유계안은 노쇠로 만든 그릇 덮개이다. 안식은 말 안장의 장식이다. 신속인은 새로 취직한 관원이고 유밀관은 약가와 다식의 종류이다. 유분계안은 노쇠로 만든 동이와 뚜껑이다. 연산군일기 29권 연산 4년 6월 15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원주 백정 옥산이 김중부의 아내를 간음한 다음 그늘이고 도망갔다가 4개월이 지나서 돌아왔는데 옥산이 다시 김중부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 도망갈 생각을 꾀하니 김중부가 그 꾀를 알고 밤중에 옥산의 집에 가서 그가 잠든 틈을 타서 쏘아 죽였다. 의정부가 상복하여 아뢰기를 법으로 따진다면 죄가 사형에 해당하오나 정리로서 헤아리며 자기를 죽이려는 것은 먼저 죽였으니 의당 사형을 가함해야 하옵니다 하니 왕이 증경정성 욕조 참판으로 하여금 수의하게 하였다. 노사신, 정문영, 이세자, 박안성, 박성재, 조익정 등이 의논드리기를 의정부가 경한 것이 정리에 합당하오니 사형을 감하여 논지하는 것이었다 하옵니까 하고 노금필, 이계동, 권건, 김재신은 의논드리기를 김중부의 죄는 유를 따지면 사형에 해당하오나 정상에 비추면 용서할 만하옵니다 하고 홍기달은 의논드리기를 옥산이 김중부의 아내를 가늠한 다음 거느리고 도망가서 두어 달을 지냈고 또 그 남편을 죽이려 하였으니 너무 심하옵니다. 그러나 중부는 관에 고발하지 않고 자의로서 옥산을 쏘아 죽였으니 그 죄는 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중부가 옥산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듣고 신변의 위험을 느껴 상대방에게 손쓰이기 전에 제지하였으니 이는 그 몸의 화를 면하려는 것뿐입니다. 한편으로는 그 죄를 용서하고 한편으로는 그 법을 보이시는 것이었다 하옵니까 하고 권경우는 의논드리기를 희살과 오살도 유례 모두 사형에 처하게 한 것은 살인을 중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살사한 것이 아니면 아무리 간부를 죽였을지라도 어찌 죄가 없으리까. 지금 만약 사형을 감해준다면 후일에 반드시 이것을 빙자하고 함부로 살인을 하는 자가 많을 것이오니 신의 생각으로는 유례에 의해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기옵니다 하니 선교하기를 김중부의 정상은 비록 가긍하지만 제멋대로 죽인 죄는 면하지 못할 것 같다. 경우의 논의가 옳으니 이 논의를 전자에 논의한 후 재상에게 보이고 다시 논의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연산군 1개 29권 연산 4년 6월 16일 신사 첫번째 기사 왕은 형조의 추안을 보고 전교하기를 3일 사이에 강도 3명이 죽었으니 형장 신문 한두 차례 어찌 죽었겠느냐. 아마도 남형을 써서 그럴 것이니 형조에 물어보라 하며 형조 판사 노공필 등이 아뢰기를 신등이 어찌 감히 남형을 했겠습니까? 지금은 바야흐로 더운 여름철이기 때문에 이러한 줄로 아옵니다 하였다. 연산군 1기 29권 연산 4년 6월 18일 개미 첫번째 기사 연산군 1기 29권 연산 4년 6월 18일 개미 첫번째 기사 윤필상이 의논드리기를 김중부가 살인을 계획한 것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사람마다 이렇게 혐의를 품으면 서로 죽이고 국가가 또 따라서 논죄하면 어떻게 살인을 방지하오리까? 하고 정문영, 이세자, 박안성, 홍기달, 조익정, 권근이 아뢰기를 법인즉 살인한 자는 죽여야 하오나 정리로 말하오면 죄가 의심스러울 적에는 경하게 다루어야 하옵니다. 중부가 옥산을 손수 죽였으니 법으로는 사형에 해당하지만 그러나 그 죽인 동기가 옥산이 장차 자기를 죽인다는 말을 듣고서 선수를 쳐서 제지한 것입니다. 더구나 감사하자는 논의는 전적으로 놓아주자는 것이 아니니 정과 법에 비출 때 양득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사형을 감해 주옵소서 하였다. 그렇다. 연산군 1기 29권 연산 4년 6월 21일 병술 첫번째 기사 왕이 조참을 받다. 연산군 1기 29권 연산 4년 6월 21일 병술 두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전라도 관찰사 이인영이 진상하는 전족의 숫자를 줄여서 봉진하였고 또 궁방에 인정을 보냈으니 자못 대신의 채무가 아니다. 이를 체임하라 하였다. 연산군 1기 29권 연산 4년 6월 27일 임진 첫번째 기사 지평 안팽수가 아뢰기를 문신으로 무죄가 있는 자를 양성해서 소용에 대비하는 것은 좋은 법입니다. 그러나 저 양계를 경험해 보지 아니하면 변방의 사정을 알지 못하오니 척근대 직질이 상당한 자를 차수하여 여러 날 급할 때에 쓰임이 되도록 하옵소서 하니 가하다고 전교하였다. 연산군 1기 29권 연산 4년 6월 28일 개사 첫번째 기사
왕을 속인 내간 박인손을 파직시키다. 사헌부에 전교하기를 저들이 내간 박인손에게 승한포를 내려주었는데 지금 그 옷을 지어 입었는가를 물으니 거짓 대답하기를 지어놓고 미처 옷구름을 못 달았다고 한다. 예로부터 나라를 그르친 것은 모두 내시에서 말미암았으니 국문하고 결과를 아래라 하니 사헌부가 아뢰기를 죄가 장일백 도 3년에 해당합니다 하며 어스를 내리기를 고신 이등을 뺏고 파직을 시켜 내시가 임금을 속이는 것을 경계하게 하라 하였다. 승한포는 땀바지가 될 만한 베일을 말한다. 연산군 일기 29권 연산 4년 6월 29일 갑오 첫 번째 기사 이조의 전교하기를 홍백경은 한 작업을 올려서 서용하고 윤탕로는 직첩을 주어 서반에 서용하라 하였다. 윤탕로로 연산군 일기 30권 연산 4년 7월 1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왕이 조화를 봤다. 연산군 일기 30권 연산 4년 7월 1일 을미 두 번째 기사 왕이 사관을 참여시키지 않고 몇몇 대신들과 의논하여 의금부 경력 홍사호 등을 경상도로 보내다. 파평부원군 윤필상 선선부원군 노사신 우의정 한치영 무령군 유자강이 자비문에 나아가 비사를 아뢰기를 청하고 도승지 신수군으로 출납을 관장하게 하니 사관도 참여하지를 못했다. 그러자 검열 이사공이 참여하기를 청하니 수군은 말하기를 참여해 들을 필요가 없다 하였다. 이었고 의금부 경력 홍사호와 도사 신극성이 명령을 받들고 경상도로 달려갔는데 외인은 무슨 일인지 알지를 못했다. 연산군 일기 30권 연산 4년 7월 2일 병신 첫 번째 기사 홍기다를 공조판서로 채수를 한승부 좌윤으로 안차량을 우윤으로 김수동을 전라도 관찰사로 이승근을 승정원 좌승지로 성세명을 우승지로 양희지를 좌부승지로 정미수를 우부승지로 홍식을 동부승지로 이세영을 홍문관 부제학으로 권주를 식제학으로 민수복을 사관은 사관으로 김전을 홍문관 전환으로 남세주를 은교로 남국찬을 부은교로 손원노를 사관은 헌납으로 한형운윤을 홍문관 교리로 정광필을 김감을 부교리로 이효문을 부수찬으로 삼았다. 연산군 일기 30권 연산 4년 7월 3일 정려 첫 번째 기사 망골례를 행하다. 연산군 일기 30권 연산 4년 7월 4일 무술 첫 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 김심이 재변의 책임을 지고 사직장을 올리다. 삼가 아래옵니다. 금 6월 11일 13일 20일에 도내 17고울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혹은 하루에 2번도 하고 4번도 일어났습니다. 신은 거기에 생각하옵건대 요란 망령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고 오직 사람이 불러들이는 것이온데 신이 외람되이 죄주 없는 몸으로 한 방면의 중한 부탁을 받아 무릇 백성의 은통을 걱정하고 풍속을 격려하는데 매양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성품이 범하고 지식이 천난하여 능히 위의 덕을 선양하고 아래의 정을 상달하지 못하였습니다. 근본의 지도가 편안하지 못하여 재변을 이루는데 뻔뻔스럽게 지게 있는 것이 실로 감히 할 수 없는 일이온즉 바라옵건대 신의 본직을 체하여 천견에 보답하옵소서니 전교하기를. 이는 필시 음이 승하고 양이 미약한 소치일 것이다. 대신에게 수의하도록 하라 하였다. 김심은 부결이 정하고 밝으며 조금도 아당하거나 굽힘이 없으므로 근래의 감사를 평론하는 사람들이 심을 수왕하여 어뜸으로 삼았었다. 연산군 일기 30권 연산 4년 7월 6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장령 조형이 아뢰기를 사평은 구임해야 하고 자주 옮기는 것을 부당하온데 김수경이 사평이 되어 만기가 차지 못하고 공조 차량으로 옮겼으며 성윤조는 대교가 되니 당상 안침과 상피가 되어 군직을 채수하였거늘 오래되지 않았을 육품직으로 옮겼으니 본교로 제수되었어야 하는데 건너뛰어 제수된 것은 그 천전한 꾀가 교묘합니다. 김변은 무가 출신이라 마땅히 먼 지방을 맡아야었어야 하는데 지금 청주 판관이 되었으니 권도는 본래 무신이 아니라서 진관에 적합하지 않은데 지금 수안군수가 되었습니다. 정의는 국문을 입었사온데 예빈시 봉사에 제수되었으며
한치량, 노희선은 모두 용렬한 위인으로서 수령이 되었다가 평직을 당했으니 마땅히 녹이 없는 관원을 제수해야 할 것인데 지금 갑자기 동령부 판관에 제수되었습니다. 정기는 사복시 주부가 되어 별다른 현능과 공로도 없는데 사옹판관으로 뛰어올랐으며 이 문수는 학생으로 성공 감력관이 되었으니 마땅히 참회의 직을 제수해야 할 터인데 지금 전옥서 주부가 되었습니다. 청근대 모두 개정하시고 아울러 이조에서 사정선 주의를 구문하소서. 홍백경은 나이가 젊고 재능도 없는데 지금 사삼시정을 제수하여 한사의 장이 되었으며 김수말은 본시 용렬한 위인으로 일찍이 안수 군수가 되었다가 얼마 못 가서 평직을 당했는데 지금 정평부사가 되었으니 자목의 소임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융징도 역시 용렬하고 무능한 위인으로 지금 승진하여 재령 군수가 되었으니 역시 백성을 다스리는데 합당하지 않으며 임원서는 탐호하고 무치하여 일찍이 태인현감이 되었다가 근신하지 않은 것으로 평직을 당했는데 지금 영춘현감이 되었습니다. 최득기는 성질이 본시 용렬한데 지금 흥덕현감이 되었으며 이 공리는 일의 경험도 없이 한성 참군이 되었으므로 본부에 논박을 입었는데 지금 임실현감이 되었습니다. 채수는 술을 마시면 심신이 창난할 뿐더러 아비가 죽은 이후에 처가 동네에 살면서 한 번도 친히 제사를 지내지 않았고 또 제목 문제로 다투다가 김지서를 타살하는 등 소행이 좋지 않은데 지금 한승부 좌윤이 되었으니 어찌 능히 청송을 할 수 있으리까? 참건대 아울러 개정하소서 하니 전교하였기를 너희들이 논박한 자가 매우 많은데 하나하나 고친다면 어찌 임금이 되어 전조에 위임한 의미가 있겠느냐. 이 역시 엄도가 너무 승한 까닭이다 했다. 아이고야. 모사가 전조가 보이네. 연산군 일기 30건 연산 4년 7월 6일 경자 두번째 기사 대신들이 지진의 일에 대해 의논하다. 윤필상이 의논드리기를 지진의 변에 대해서는 옛사람이 자상히 말했으니 홍문관으로 하여금 고사와 오행지를 상고하여 아뢰도록 하고 또 빨리 향을 내려 궤변을 풀게 하는 것이었다옵니까 하고 노사시는 의논드리기를 역대 지진의 재앙을 상고해보면 성이 무너지고 집이 전복되어 백성들을 압살한 일도 또한 많습니다. 지금 경상도의 지진이 비록 여기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건년의 재앙으로는 이보다 심한 것이 없사오니 이 어찌 감소가 없이 이루어졌겠습니까? 그러나 아무 일의 실수로 인한 것이라 지목할 수도 없사오니 오직 바라건대 선상께서 공구수성하여 덕정을 더욱 다할 것이며 비록 그 재앙은 있을지라도 반드시 그 응보는 없을 것입니다 하고 신승성은 의논드리기를 무릇 지도란 본시가 고유한 것인데 지진이 4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나마 한 고을뿐도 아니고 널리 17고을까지 미쳤으니 마땅히 공구수성하여 재변을 소멸시켜야 하옵니다 하고 어세겸은 의논드리기를 옛사람의 말이 능히 1000개를 삼가하면 비록 그 형상은 있을지라도 그 응보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하늘을 능히 받들지 아니하면 틀림없이 재앙이 오게 된다 하였습니다. 신은 생각건대 천지의 도는 현묘하고 심원하오니 우선 덕정을 닦으며 기다리는 것이었다 할까 하옵니다 하고 정문영이 의논드리기를 지금 이 지진은 확실히 지도가 편하지 못한 소치입니다. 어찌 방백만의 잘못으로 불러왔겠습니까? 역시 조정에서 섭리를 극진히 하지 못한 까닭입니다. 청근대 공구수성하여 천재에 보답하시도록 하소서 하고 성주는 의논드리기를 지진의 변에 대해서는 옛사람이 지적한 것이 하나가 아니므로 지금의 또한 어떤 일을 잘못한 보응이라고 지적할 수는 없사옵니다. 그러나 재앙이란 망령되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부르는 바가 있다 하온즉 어쩌다가 그리 된 것이라고 여기고 경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옛사람이 말하기를 덕을 닦고 이를 바르게 하면 재앙이 도로 상사가 된다 하였으니 지금에 당하여 재앙을 소멸시키는 방법은 상하가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능히 1000개를 삼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니 김심에게 유서를 내리기를 재변이 이에 이르렀으니 나는 매우 경계하고 공구하는 바이다. 경도 또한 각별히 직무에 충실하고 더욱 옥송에 힘을 써서
짓지 않은 패단이 없게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30권 연산 4년 7월 7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장령 조형 정원 박건의 아래기를 지금 전마로 차정된 신수겸은 도승지 신수건의 아위요 조영손은 이조판서 이세자의 사위이며 이색을 역시 세자의 아우입니다. 그리고 신종흡은 본시 탐화에 절조가 없고 이공우는 젊어서 일에 경험이 없으니 모두 차견에 적합하지 않사온즉 청컨대 아울러 고치소서 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30권 연산 4년 7월 8일 애민 첫 번째 기사 정은 이 창년이 채수 홍백경 등에 대한 관직 제수가 부당함을 논하다. 정은 이 창년이 아뢰기를 채수는 아비 분묘가 음성에 있는데 저는 함창에 가 살고 한 번도 친히 제사 지내지 아니하니 사람의 자식된 도리로 보아 참아하지 못할 바입니다. 식화하는 것은 사군자가 심히 부끄럽게 여기는 바이온데 채수는 친히 거둬들이고 내어주고 하면서 이 끝을 추호까지 따지다가 끝내는 살인까지 하였으며 또 제목 때문에 다투다가 사족 김지서를 타살하였으니 타목하기가 피할 데 없사온데 지금 좌윤이 되었습니다. 홍백경은 별로 현능과 공로가 없고 또 젊어서 일을 겪지 못했으니 가자하여 쓰용하는 것도 부당하온데 하물며 정이란 한 사의 장이라서 백경이 능히 감당할 바가 아닙니다. 김수경은 사평이 만개가 되면 당연히 예의에 의해 승진되는 것인데 지금 옮겨서 공조 좌랑을 제수하였으니 이는 반드시 그 사성의 염증이 나서 화직을 구한 것입니다. 정기에게 사복 주부를 제수한 것이 겨우 5달이온데 올려서 오품을 제수하였습니다. 감력관은 동반의 현직의 예가 아니온데 지금 이 문수는 갑자기 참직에 승진되었으며 한치량은 일찍이 회양에 부임하여 신병으로 사직하였으니 도로 외임을 제수하는 것이 예의온데 지금 경직으로 판관을 제수하였습니다. 노이선은 황주 판관으로 겸직을 당했는데 2년이 못되어 오품의 직을 제수하였으며 김수말, 최득기 이 공리는 모두 용렬하고 무능하여 수령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안주는 큰 길 옆의 거업으로 천사와 본국에서 중국 가는 사신이 격려하는 땅이고 또 변경이 있으니 을에 조방장으로 진에 부임하게 되는데 새로 제수된 목사 신조인은 본시 조전하고 용렬할 뿐더러 또 무신이 아니라 사람과 직이 서로 맞지 않습니다. 권도는 오품이 된 지 오래지 않았는데 지금 사품으로 올라갔으며 윤징은 인품이 용렬한데 갑자기 사품이 올랐으며 권유는 이조 정랑 김인후의 삼촌으로 수령에서 성적이 말등을 차지한 지가 오래지 않았는데도 도로 수령으로 승격하였으니 사정을 쓴 것이 분명하옵니다. 청컨대 아울러 개정하시옵고 또 이조로 구문하옵소서. 그리고 전마에 있어서는 만약 나이가 젊고 일을 치르지 못한 자로서 자성하면 논일고 술 마시는 것으로 일을 삼아 각간에 유련하면서 마군들을 몰아 넉넉한 양식을 가지고 오래 머무를 것이니 그 패단이 적지 아니할 것으로 불갑을 고쳐야 합니다 하니 잔귀하기를 이 공우는 개차하도록 하라 하였다. 화직은 높고 화려한 직책을 말한다. 마구는 영문의 기병을 말한다. 연산군 일기 30권 연산 4년 7월 8일 애민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상서하여 노사신을 공문할 것을 청하였는데 그 대략에 윤탁로의 죄상을 알면서 조사하지 않았고 불경의 그릇된 인초를 듣고도 간하지 않았으며 사제의 집사는 신자의 직분이 상줄 것이 없는데 사실은 그 불가함을 알면서도 말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대간을 잡아 가두는 것이 지당한 일이다 하였으니 잠깐대 공문하소서 하였다. 연산군 일기 30권 연산 4년 7월 8일 애민 세 번째 기사 호문관 부작 이세영 등이 상소하기를 화기는 덕이 있는 곳에 응하고 구전징조는 덕을 잃은 곳에 생기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저기 하신 대로 아름다운 기운이 아직 엉겨있어 음양이 서로 틀리고 천문이 도수를 읽고 지도가 편하지 못하여 설이 우박, 번개, 천둥의 변이나 돌이 떨어지고 큰 물이 지는 등 거의 조용한 해가 없는데 지금의 또 경상도 17개 마을이 고을이
3일 동안 지진이 나 혹은 하루에 4번까지 쳤으니 변이가 매우 커서 놀람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삼가 전인의 기록을 참고하건대 임금이 약하고 상하가 강하거나 포학가에 함부로 죽이면 지진이 있고 여알이 용사하면 지진이 있고 외척이 전자하고 내시가 권세를 쓰면 지진이 있고 형과 벌이 중을 이루면 지진이 있고 옥에 원통한 죄수가 있으면 지진이 있고 임금이 가난한 말을 듣지 않거나 안으로 여색에 빠지면 지진이 있고 외이가 침범하여 사방에 병난의 조짐이 있으면 지진이 있다 하였으니 하늘과 사람의 정을 탐색하고 예와 이제의 논을 참작하오면 변결한 헛되이 생기지 않고 반드시 부르는 바가 있습니다. 지금 전하께서 총명하고 영의하시어 권변과 기강을 총람하시어 무신하가 승순하고 백관이 직무에 충실하므로 임금이 약하고 신하가 강하다고 이를 수 없으며 관인하시고 자서하여 원을 제받아 물을 육성하시고 논형을 법률하여 반드시 삼복을 내리시니 포학하여 함부로 죽인다 이를 수 없습니다. 유독 갑자기 승진하고 섞여 진출하여 오래도록 맞지 않는 지위에 있는 것이 어찌 외척이 전자하는 사단이 아니겠습니까? 남승과 독상으로 언택을 남달리 입는 것이 어찌 내시가 권세를 쓰는 사단이 아니겠습니까? 나인과 척족이 궁금을 인연 삼아 자기 신력을 면할 것을 엿보고 있으니 어찌 여알이 용사하는 조짐이 아니옵니까? 부상은 법에 저촉되도록 분부하여 말감을 해주시고 요사한 무당은 법을 무시해도 특별히 묻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시니 어찌 옥사가 정당함을 잃을 조짐이 아니옵니까? 외적이 몰래 틈을 노리어 그 해가 수신에게 미치고 야인이 순종하지 않아 변방 백성을 노략질하는 이는 외이가 변경을 침범하려는 조짐이옵니다. 대신이 법을 집행하고 간언해서 논박을 봉해 올리되 아집을 버리는 것을 어렵게 여기시고 남의 의견을 좇는 것을 인색히 하시니 이는 간언을 거부하고 자기 의사대로 하려는 조짐이옵니다. 또 하늘에 순응하는 것은 덕을 닦는 데 있사옵고 덕을 닦는 것은 학문을 부지런히 하는 데 있사온데 전하께서 저기하신 이래로 경년에 납시어 여러 신하들을 접견하시고 조정에 임하여 시사하는 날이 대개 날 셀 수 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라 경년에 비록 중하지만 내 몸도 또한 중하다. 지금 만약 억지로 경련에 나갔다가 점점 큰 병을 이루게 되면 일이 도리어 경련보다 중할 것이다 하였다. 연산군 일개 39년 연산 4년 7월 9일 개묘 첫 번째 기사. 도승지 신수건이 아뢰기를 신이 지금 홍문관의 상소를 본즉 지금 지진의 변에 대하여 유독 갑자기 승진하고 섞여 진출하여 맞지도 않는 자리에 오래 있는 것이 어찌 외척이 전자하는 사단이 아니겠습니까 하였으니 이는 신을 지목하여 말한 것입니다. 청컨대 신의 직책을 파면시켜 주옵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허문간의 나이 젊은 무리들이 한갓 옛사람들이 한 말만을 보고서 그와 같이 말한 것이다. 전일의 뇌변도 역시 재상이 정사를 잘못한 소치라고 하였는데 어찌 그렇게 했느냐. 경은 부디 사용하지 말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39년 연산 4년 7월 9일 개묘 두 번째 기사. 밤 상경에 대궐 안에 입직한 군사가 일시에 경동하여 부르는 소리가 크게 떨쳤는데 그 까닭을 알 수가 없었다. 이런 일이 또 있어. 연산군 일기 39년 연산 4년 7월 10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장량 조영이 아뢰기를 조영소는 광망하고 패악하여 사리를 알지 못하며 신종흡은 탐욕이 비할 데 없는데 어찌 이러한 자들을 전마로 삼으십니까? 그리고 이 세무는 음유를 이해하지 못하니 참컨대 장악주부의 겸임을 체임하옵소서 하고 정한 이 장류는 아뢰기를 김석보는 부사정으로서 부장에 제수되었으니 병조에서 사정을 쓴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참가대 개정하시고 아울러 병조까지 구문하옵소서 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조영 등이 또 최수, 이문수, 정기, 노희선, 한치량, 권돈, 김수경, 권유의 일을 논하니 전교하기를 최수는 비록 조그만 허물이 있지만 좌윤이 되는데 무엇이 해롭겠느냐. 수령의 책임이 중하다는 것은 너희들의 말이 과연 옳다. 도성안의 근민들도 오히려 애매한 죄를 억울하게 입는 자가 있는데 하물며 먼 지방이겠느냐. 만약 수령이 어질지 못하면 어찌 원앙을 펼 수 있겠느냐. 마땅히 이조에 물어서 결정 짓겠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30권 연산 4년 7월 11일 을사 첫 번째 기사. 김일손이 사초를 들어올 것을 명하니 이극돈 등의 일부를 절취하여 올리다. 아이고야, 사초다. 전교하기를 김일손의 사초를 모두 대내로 들여오라 하매 실록정당상 이극돈, 유순, 윤효손, 안치미 아래기를 예로부터 사초는 임금이 스스로 보지 않습니다. 임금이 만약 사초를 보면 후세의 직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즉시 빠짐없이 대내로 들이라 하였다. 극돈 등이 다시 아뢰기를 여러 사관들이 드린 사초를 신등이 보지 않은 것이 없고 일손에 초한 것 역시 모두 알고 있사옵니다. 신등이 나이가 이미 늙었으므로 벼슬한 이후에 조종조의 일은 알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일손의 사초가 과연 조종조의 일에 범하여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은 신들도 들어 아는 바이므로 신들이 망령되게 여겨 감히 실록에 싣지 않았는데 지금 들이라고 명령하시니 신등은 무슨 일을 상고하려는 것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옛부터 임금은 스스로 사초를 보지 못하지만 이리 만일 종묘사직의 관계가 있으면 상고하지 않을 수 없사오니 신등이 그 상고할 만한 것을 절취하여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를 고열할 수 있고 또한 임금은 사초를 보지 않는다는 의의에도 합당합니다. 하니 가하다고 전교를 내렸다. 극돈 등이 일손의 사초에서 6조목을 절취하여 봉해 올리니 전교하기를 그 종실의 등에 관해서 쓴 것도 또한 드리라 하였다. 시작이네. 연산군 일기 39년 연산 4년 7월 12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별감 세 사람에게 상등의 말을 주어서 세 곳으로 나누어 보내어 기다리다가 잡아오는 사람이 바라보이거든 차례차례 달려와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30권 연산 4년 7월 12일 병호 두 번째 기사. 김일손 허반을 잡아들여 성종실록의 권귀인과 윤소훈의 일을 캐묻다. 전교하기를 겸사복장에게 명하여 겸사복 등을 거느리고 건양문 밖으로 나가 영년문 빈청 등처를 에워싸고 파수를 보면서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도록 하라 하였다. 의금부 낭청 홍사호가 김일손을 끌고 들어오자 의금부에 명하여 허반을 잡아오게 하였다. 이때 일손이 호조 종랑으로 모친상을 당했는데 복을 받자 풍병이 생겨 청도군에서 살고 있었으며 허반은 권지 성문은 부정자로 관에 있었다. 상이 수문당 앞문에 납신이 윤필상 노사신 한책 유자강 신수건과 주서 이희순이 입시하였다. 명하 일손을 좌전으로 나오게 하고 전교하기를 너가 성종실록에 세조조의 일을 기록했다는데 바른대로 말하라 하니 일손이 아뢰기를 신이 어찌 감히 숨기오리까. 신이 덧자오니 권기인은 바로 덕종의 후궁이온데 세조께서 일찍 부르셨는데도 권씨가 본부를 받들지 아니했다 하옵기로 신은 이 사실을 썼습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어떤 사람에게 들었느냐 하니 일손이 아뢰기를 전해들은 일은 사관이 모두 기록하게 되었기 때문에 신 역시 쓴 것입니다. 그 들은 것을 하문하시면 부당한 듯 하옵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실록은 마땅히 직필이라야 하는데 어찌 망령되게 헛된 사실을 쓴단 말이냐. 들은 것을 어서 바른대로 말하라 하니 일손이 아뢰기를 사관이 들은 것을 만약 꼭 물으신다면 아마도 실록이 패하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그 쓴 것도 반드시 사정이 있을 것이고 소문 역시 들은 것이 꼭 있을 것이니 어서 빨리 말하라 하니 일손이 아뢰기를 옛 역사에 이에 앞서 라는 말도 있고 처음에 라는 말이 있으므로 신이 또한 감히 선조 일을 쓴 것이오면 그 들은 것은 바로 귀인의 조카 허반이옵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너가 출신한 지 오래되지 않았는데 세조 일을 성종실록에 쓰려는 의도는 무엇이냐 하니 일손이 아뢰기를 전에 들은 일을 좌구명이 모두 썼으므로 신도 또한 썼습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전번에 상소에 소름을 복구하자고 청한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니 일손이 아뢰기를 신이 성종제에 출신하였으니 소롱에 무슨 정이 있으리까. 다만 국조보감을 보니 조종께서 왕취를 끊지 아니하고 또 숭의전을 지어 그 제사를 받들게 하였으며
정몽주의 자손까지도 또한 그 수령을 보존하게 하였으니 이는 모두가 조중의 미덕으로서 당연히 만세히 전해야 할 것입니다. 임금의 덕은 인정보다 더한 것이 없으므로 소름을 복구하기를 청한 것은 군상으로 하여금 어진 정서를 행하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였다. 선교하기를 그 권시의 일을 쓸 적에 반드시 함께 의논한 사람이 있을 것이니 말하라 하니 일손이 아뢰기를 국가에서 사관을 설치한 것은 사의 일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이므로 신이 직무에 이바지하고자 감히 쓴 것입니다. 그러하오나 이같이 중한 일을 어찌 감히 사람들과 의논하겠습니까? 신은 이미 본심을 다 털어놓았으니 신은 청컨대 혼자 죽겠습니다. 하였다. 선교하기를 너가 또 덕종의 소훈 윤씨의 사실을 썼다네 그것은 어디에서 들었느냐 하니 일손이 아뢰기를 이건 역시 허반에게서 들었습니다. 하였다. 선교하기를 어느 때 어느 곳에서 어느 사람과 함께 들었느냐 하니 일손이 아뢰기를 들은 원인이나 장소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증언을 어찌 감히 자빈과 더불어 말했겠습니까? 신이 참으로 혼자 들었습니다. 하였다. 선교하기를 허반이 두 가지 일을 모두 한때 말했느냐 하니 일손이 아뢰기를 그러하옵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이러한 중대사를 어찌 잊을 리 있겠느냐 너가 들은 곳이라든가 어느 날 어느 달에 함께 들은 사람은 누구인지 모두 말하라 하니 일손이 아뢰기를 어느 날 어느 달과 들은 곳에 대해서는 신이 실로 잊었습니다. 신이 이미 큰일을 말씀드렸사온데 어찌 감히 이런 것을 휘하오리까? 허반이 혹은 신의 집에서 자기도 했고 신도 또한 허반의 집에서 잤사온데 함께 유숙할 때 허반이 말하였으므로 신이 실로 혼자서 들었습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너가 또 아까에 대한 일을 썼는데 어느 곳에서 들었느냐 하니 일손이 아뢰기를 비록 동료라 할지라도 옛사람이 또한 모두 썼으므로 신도 또한 이것으로 아울러 실었습니다. 전 후곡은 슬프고 촉박한 소리였는데 나라 사람들이 좋아하여 가동, 항부도 또한 모두 노래하였습니다. 신은 나라를 근심하고 임금을 사랑하는 마음에 상상염려하는 터이온데 급기야 사가를 받아 독서당에 있을 적에 성종께서 술과 안주를 내려주셨습니다. 신은 그 여물을 가지고 배를 띄워 양화도에 이르러 검은고 소리를 듣고 싶기에 무푸정 총을 불렀더니 총이 검은고를 안고 와서 후정곡을 연주하므로 신이 총에게 말하기를 무엇 때문에 이 곡을 좋아하느냐 하고 그 후 사기를 찬수를 할 적에 신이 실로 임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서 섰습니다. 확실히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하였다. 명하여 허반을 좌전에 나오게 하고 전교하기를 너가 일성과 더불어 말한 바가 있었는데 모두 진술하라 하니 허반은 아뢰기를 신은 말할 바 없사옵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너는 일손을 알지 못하느냐 하니 반은 아뢰기를 신이 신해년에 김해에 있는 종의 집에 갔을 적에 일손이 사건이 있어 김해에서 공문을 당하고 있었으므로 신이 그 이름을 듣고 가서 봤는데 드디어 상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찍이 같이 지내면서 글을 읽은 일도 없으며 깊이 사귀었으나 또한 말한 바는 일은 없습니다. 하였다. 정교하기를 너가 한 말은 일손이 이미 다 말했는데 너가 감히 속이느냐 하니 반은 아뢰기를 그러한 사실이 있다면 어찌 감히 하늘을 속이리까 참건대 일손과 더불어 대지를 하겠습니다. 했다. 전교하기를 너가 일손과 더불어 권귀인 윤소훈의 일을 말했다는데 감히 끝내 휘할 생각이냐 하니 반은 아뢰기를 신은 바로 귀인의 삼촌 조카이온데 궁금의 일을 어찌 감히 말하오리까 일손이 신을 끌어댄 것은 개교가 궁해서 그러한 것입니다. 하였다. 명하여 일손을 불러놓고 전교하기를 허반이 끝내 휘하니 너가 그와 면절하라 하니 일손은 아뢰기를 신이 궁금과 연줄이 안 닿는데 어디서 들었겠습니까? 신은 실제로 반한테서 들었습니다. 하매 반은 아뢰기를 궁금의 일을 신을 어찌 감히 말하리까? 일손의 개교가 궁해서 그랬거나 아니면 병이 긋고 혼미해서 그랬을 것입니다. 하고 일손은 아뢰기를 신은 비록 호남하고 미혹하오나 어찌 망언까지 하오리까 하였다. 상이 반이 속임을 알고 명하여 어전에서 형장 신문을 했는데 반은 형장 30대를 맞고도 오히려 실정을 털어놓지 않았다. 필상 등에게 명하여 일선 등을 빈청에서 국문하게 하였다. 좌구명은 좌전의 저자를 말한다.
연산군 일기 39년산 4년 7월 12일 병호 세 번째 기사. 김일성의 집에서 찾아낸 사초에 관한 이모 권오복의 편지 내용. 홍사호 등이 김일성의 집에서 수색해낸 잠문서를 올리므로 왕은 주관에게 명하여 비열하게 했는데 이목과 권오복이 일손에게 준 편지를 발견했다. 이목의 편지에 이르기를 목이 실록청에 출사한 것이 이제 수십일이 되었습니다. 형의 사초가 마침 동방인 성중엄의 손에 있었는데 당상이 날마다 쓰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삼아 모두 책에 쓰려고 하지 않는다 하기에 내가 아침 저녁으로 중엄을 책하니 중엄도 사람이 군자이기 때문에 마음이 감동되어 오히려 개운의 사초가 한 자라도 기록되지 못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의 당상은 곧 윤효손인데 윤은 매양 나에게 묻기를 김아무는 어떠한 사람이냐고 했습니다. 윤이 형의 사초를 보고 모두 보고 나서 하는 말이 나는 김아무가 이렇게까지 인걸인 줄을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상 이극돈이 윤으로 하여금 숨기게 하였으니 섭을 안고 불을 끄려고 하는 어리석음과 비슷한 것입니다. 나는 올해 성덕을 입어 참상의 자리를 메꾸고 있으나 그러나 전적에 있어서는 털끝만큼도 도움이 될 수 없었는데 요사이 외람하게도 조정해서 겸 춘추에 발탁함을 입었으니 매양 소원이 성종실록을 만드는 여가의 밤에 돌아와 등불을 달고 당세의 일을 써서 만에 하나라도 형의 업에 대하여 다른 날 죽은 뒤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여 다만 이 가부를 논해주기만 바랐는데 망년된 계획이 도리어 중한 앙하만을 받게 되었으니 어찌 하겠습니까? 아, 형과 이별로 형의 평생 심사를 물을 길이 곳이 없어 망령되이 스스로 꾀를 하고 보니 가슴속이 더욱 비루합니다. 비록 형이 상중에 계신다 할지라도 원컨대 한 장의 척서를 던져서 이 위태한 병을 구해준다면 그의 사람을 만들 것이오니 오직 이것만 바라는 바이며 보신 뒤에 불태워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진실로 망은 인줄은 알지만 형의 회포를 풀어드리는 마음에서 모든 은사를 피하지 않습니다. 하였고 권오복의 편지에 이르기를 두 번이나 편지를 받아 헌납인 자네가 일이 없는 날이 없음을 살폈으니 벌써의 기쁨을 가히 알겠도다. 다만 듣건대 그대들이 개현을 하기에 급하여 만가지 일을 모두 일신하게 하려고 하여 뭇 비방을 쌌으니 이는 바로 통곡하고 유치함이 저 낙양의 소년의 행위와 같은데 도리어 강후와 관영 등에게 단척하는 바 되는 것이 아닌가. 몸이 먼 지역에 있으나 일찍이 그대들을 위하여 위태롭게 여기지 않은 적이 없노라. 또 듣자니 상제를 간하다가 허락을 얻지 못하고 호구로 취임되었다 하는데 과연 그런가? 이 해도 거의 다 갔으니 이별의 그리움이 더욱 괴롭구려 하였다. 개우는 김일손의 자다. 이 이상은 찬성을 이름이며 개현은 법도를 개혁하자는 것이다. 낙양의 소녀는 한나라 사람 가이를 말한다. 사기 가생 열전에 천지가 가생을 공경의 자리에 앉히기도 하니 강후 관영 등이 가생을 헐떠들며 말하기를 낙양 사람이 연소한 초학인데 권세를 차지하여 모든 일을 분란하려고 한다 하니 천자가 마침내 소원해졌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39년산 4년 7월 12일 병호 네 번째 기사. 왕이 홍사호들에게 명하여 김일성이 도중에서 말한 것은 낱낱이 서게하게 하니 사호 등이 서게하기를 신등이 처음 일선을 구속할 적에 일선의 말이 이는 필시 실록에 대한 일일 것이다 하므로 신등이 어째서 그렇다고 하느냐 한즉 일선은 나의 사초에 이극돈이 세조제의 불경을 잘 외운 것으로 벼슬을 얻어 전라도 관찰사가 된 것과 정의왕후의 상을 당하여 장흥의 관기 등을 가까이 한 일을 기록하였는데 더건대 극돈이 이 조항을 삭제하려다가 오히려 감해 못했다고 한다. 오히려 감히 못했다고 한다. 실록이 빨리 편찬되지 못하는 것도 필시 내가 상에 관계되는 일을 많이 기록했으라고 핑계대고 비열을 날조하여 상께 아뢰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니 지금 내가 잡혀가는 것이 과연 사초에서 일어났다면 반드시 큰 옥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극돈의 아들 이세전이 이웃 고을의 수령이 되어 왔는데
가형에게는 문안을 하면서 나에게는 오지 않으면서 다만 이 사람이 병을 얻었다는데 아직 죽지 않았소 하였다 하니 극돈이 나를 원망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그렇다. 연산군 일기 39년 산 4년 7월 12일 병호 다섯 번째 기사 유자광이 사초를 가지고 축조하여 신문하니 김일손이 말하기를 드디어 신의 사초에 기록한 바 황보, 김이 죽었다고 한 것은 신의 생각에 절개로서 죽었다고 여겼기 때문이며 소릉의 제궁을 파서 바닷가에 버린 사실은 조문숙에게 들었고 이게 최숙손이 서로 이야기한 일과 박팽년 등의 일과 김담이 하위지의 집에 가서 위태로운 나라에는 거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과 이윤인이 박팽년과 더불어 서로 이야기한 일과 세조가 그 제주를 애석히 여기어 살리고자 해서 신숙주를 보내 효유하였으나 모두 듣지 않고 나아가 죽었다는 일은 모두 고진사 최맹한에게 들었다 하였다.